자, 6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교과서 74쪽에서 77쪽인데요. 우리 이제 대단원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 끝나고 대단원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장, 기업, 가계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그리고 이제 우리 대단원 1단원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 하면서 간단하게 근현대사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면서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4쪽, 75쪽이에요.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대단원 처음 들어갈 때도 새싹이 찾았죠. 자, 새싹이 찾기입니다. 역시 5군데에 숨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떡볶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새싹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새싹이도 있네요. 자, 그 옆으로 가보니까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는 무역항에서 일하고 있는 새싹이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죠? 대한민국 경제발전사 특별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새싹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이 거짓 광고, 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새싹이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새싹이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될 이번 단원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떡볶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새싹이. 자, 떡볶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새싹이는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떡볶이 회사는 왜 떡볶이를 만들까요? 사람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겠죠. 이것, 기업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새싹이의 모습이에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새싹이가 물건을 사고 있는 곳, 전통시장인데요. 경제에서는 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곳을 의미한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는 항구에서 일하고 있는 새싹이에요. 자,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들여오는 일을 수입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항구의 팻말을 보니까 무역항 이렇게 써있죠.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를 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사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는 새싹이의 모습이죠. 새싹이가 보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가발도 있고 신발도 있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모습인데, 이때는 가발이라든지 신발 이런 경공업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1970년대 들어와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요. 1980년대 이후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 왔어요. 자,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기업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기업이 이런 부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등의 합리적 소비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 역시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랍니다.
자,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주체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어떤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과서에 나타난 두 나라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나라의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교과서의 질문에 답을 해볼 건데요. 먼저 동그라미 나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메뉴를 개발하고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장사가 잘 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근처 가게에서 살이 전혀 찌지 않는 고기라는 말도 안 되는 광고,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처럼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나라가 있고요. 자, 이번엔 세모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직업을 주네요. 나라에서 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일한 만큼 정당하게 똑같이 돈을 나눠 가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돈을 받게 되니까 보다 더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바쁜 사람은 뭔가 좀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 나라 두 나라의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나라가 더 좋아 보이나요? 자, 이 내용은 눈치챘겠지만 경제 체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나라와 같이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내 돈 내 거, 네 돈 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세모 나라와 같이 나라에서 직업도 정해주고 일을 하기만 하면은 모두가 똑같이 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경제 체제, 이걸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또 다르게 말하면 내 돈 우리 거, 네 돈 우리 거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공산주의랑 사회주의가 뭐가 다르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뉜다. 요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경제단원에서는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좋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앞으로 차차 공부해 가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경제단원 들어가면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계와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가계와 기업은 뭐고 어떤 역할을 경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교과서 78쪽에서 81쪽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